시작할게요. 그 화법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거를 조금 눈여겨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앞에 봐요. 이게 그냥 내신으로만 수업을 하는 거라 선생님이 욕심을 아주 다 빼고 그냥 내신용으로만 내용만 하고 싶어도 그냥 하는 김에 화법은 항상 세 문제가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말하는 전략, 그러니까 화법 전략이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화법 지문에서는 항상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3번에서는 청중의 듣기 전략을 물어보는 게 이제 화법 문장의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요번에 육모에서 이제 면접 지문 나왔었지, 그치? 근데 나는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 이제 화법과 작문도 연계가 되는구나. 근데 육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연계율 봤어? 난 고장고를 위한 시험인 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고장고 시험은 아니고 송천고 시험이야. 송천은 지금 너희가 독서 바보라서 이 독서 연계율을 모를 거야 아마. 근데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도 2개가 연계야. 사회지문, 그 법지문 있지. 그게 사회 5번이고, 그 다음에 그 인포그라는 그 인문지문이 있을 거야. 그 지문도 지금 인문지문 6번인가 그래. 근데 그게 둘 다 송천 시험범이야. 그래서 걔네는 지금 문학도 다 내신범이었고, 독서도 다 내신범이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그 연계율이라는 게, 옛날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연계인 걸 알아챌 리가 없는데, 알아챌 만큼의 연계율이 돼버렸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이 이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국어 정시를 생각하는, 또는 최저를 맞추려고 어쨌든 수능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좋은 현상만은 아니야.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완전 망하는. 등급컷 봤지? 등급컷이 왜 그렇겠어? 애들이 다 문학을 알고 푸니까 시간은 남아돌고 그 남은 시간은 어디다 쓰는 거야? 독서했으니까 틀릴 리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근데 내가 만약에 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친구는 이 와중에도 이게 연계였나요?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 진짜 있어, 얘들아. 나 그 사람한테 엄청 화냈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등급이 그냥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정시 대비를 최저든 뭐든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좋은 현상만은 아니야. 오히려 더 긴장하고, 내가 연계 작품이 나왔을 때 미친 듯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수특이나 수완, 수특 끝내놓고 수완. 근데 고장고 같은 경우는 내가 늘 말하지만 수특을 반도 안 나가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시간이. 그지?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지런히 돌 준비를 해놔야 돼. 알겠지? 이거 한 번 도는 것만으로는 무슨 천재도 아니고 작품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 지금 니네가 이거 내신 작품이니까 이거 다 기억을 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위험해, 등급컷이. 자, 어쨌든, 화법. 근데 이제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예전에 상모 이제 그 해설할 때, 수능 해설할 때도 그 위치에 그 문제가 나온다는 거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화작도 수능 특강을 안 볼 수는 없어. 내가 그걸 선택한 사람이라면. 왜냐면 그 해 수능 특강에 요런 지문은 난 조금 낯선 것 같은데 하면 낯선 게 맞아. 그럼 그런 게 또 연계가 돼. 육모, 구모에 연계가 된다면 수능에도 연계될 가능성이 좀 높아. 근데 요번에 이 화법 이 지문 1, 2, 3번도 살짝 요런 것도 나왔네. 아주 새롭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새롭구나. 요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육모에 연계가 조금 됐죠. 어느 정도. 자,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은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 푸는 방식이 아니라 내신을 위한 수업이니까 절대적으로 내용에 맞춰서만 수업을 조금 진행할게요. 일단은 색깔을 조금 설명하자면 면접관 2명이 나오고 지원자 2명이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첫 번째 지원자가 말하는 거에다가는 선생님이 다 분홍색 칠해놨고요. 두 번째 지원자 면접 시간에는 이제 노란색 칠해놨는데 요 지문이 되게 실용성이 있어. 요 수특을 만들 때 그래. 수특은 항상 어떤 소재를 다룰 때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너희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딱 그랬던 것 같아. 니네 이제 내신 대비 마지막이지. 이제 너희는 내신 대비보다 어떤 거에 더 익숙해져야 되냐면 면접. 이걸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얘들아. 알겠죠? 선생님은 이제 내용에 맞춰서만 들어가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어떤 고등학교에 소설 함께 읽기 동아리의 강사로 지원하신 2분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공지를 통해서 미리 전달했던 공통 질문. 오케이. 첫 번째는 난 공통 질문할 거고, 두 번째로는 답변 들으면서 내가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추가 질문하겠다. 이렇게 1번과 2번 얘기했습니다. 바로 기억으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지원자들에게 진행 순서를 먼저 제시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거 양쪽 펼쳐놔야 될 것 같은데. 와우, 혜린이 꿈쩍을 하네. 자, 우리 기억 봤니, 얘들아? 자, 기억 바로바로 보세요. 와, 아무도 안 움직였어, 방금. 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볼게요. 알겠죠? 아니, 6명이 안 움직이는 거야. 정신 차리고 있지? 자, 다시 기억에서 면접관 2가 뭐라 그랬지? 나 공통 질문 먼저 하고 답변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추가 질문할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자, 우리 56페이지의 기억 볼게요. 진행 순서가 뭐야? 공통 질문 먼저, 그 다음에 추가 질문 이렇게 할게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의 1번 선지는 맞습니다. 이거 양쪽 펴면 안 되고 넘겨야 되니? 네, 그럼 넘겨서 이제 한 번씩 확인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자 지원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이제 드디어 지원자 1번부터 면접이 시작돼요. 소설 함께 읽기 동아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아리 시간을 운영할 건가요? 라고 지금 물어봤어. 그랬더니 지원자 1이 저는 첫 시간에 지금 답변이 좀 모자라. 왜냐면 질문이 뭐였지? 어떻게 동아리 운영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동아리 운영이라는 거는 전체 운영 계획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뭐라고만 얘기했어, 얘가? 첫 시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답변을 했거든. 그럼 지금 이 답변이 어떤 거야?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면 좀 모자란 거야? 모자란 거야, 지금. 자, 읽어볼게요. 첫 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소설을 읽고 싶은지 물어보면서 읽을 소설을 정하려고 합니다. 직접 고른 소설로 활동을 진행하면 열심히 참여할 것 같아서요. 자, 니은 갈게요. 그거 아니고 한 학년 동안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라고 물어본 거지. 여기서 니은 조심할 거. 조심할 선지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선생님 화살표 쭉쭉 따라가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어떻게 운영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 첫 시간에 이런 거 할 거야. 근데 답변이 좀 모자랐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적절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이 니은에서 지적한 거야? 지적한 건 아니고 다만 추가 질문까지는 아니야. 부연하는 질문을 해서 좀 더 답변이 알맞게 오도록 한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 얘들아 마치 니은을 놓고 선지에서 지적했다. 또는 얘가 모자란 점을 언급했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그래서 지금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부족한 점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근데 시험 때 이런 선지가 맞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적한 거 아니고요. 다만 부연을 요청한 건 맞죠. 아니, 첫 시간 말고 우리가 만약에 나처럼 첫 시간 말고 이렇게 했다면 그건 언급한 게 맞지. 하지만 그런 거 언급한 거 없이 한 학기 동안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떤 활동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부연 요청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1이 대답합니다. 분홍색부터 읽을게요. 저는 작년부터 매달 독서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같은 소설을 읽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 감상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독자 대 독자로서 저와 학생들이 같은 소설을 읽고 대화하며 감상을 나누는 것이 제가 생각한 활동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하면 소설 읽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한 작품에 관해 넓고 길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회색 읽어보시면은요. 작년부터 매달이라고 했지. 자, 거기다가 쓸게요. 지속적인 경험.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험을 언급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한 게 이 동아리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회색 파트 정리해놨어요. 읽어볼게요. 자신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운영에 유용할 것임을 드러냈다라고 한 거 기억하시고요. 자, 면접관이 디귿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감상을 하고 이야기 나누기만 하면 동아리 학생들이 좀 지루하게 느낄 것 같다. 좀 가볍게 느낄 것 같다. 왜? 너무 쉬우니까요. 자, 이 부분 파란색 써놨죠.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응을 언급해서 우리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 뒷장 넘겨보시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얘들아 봐봐. 지금 선생님이 본문 필기가 어떻게 들어가지? 파란색으로. 서술상 특징 선생님 정리해놓은 거 보면 여기 1번에 있는 선지 그대로 갖다가 박아놨지. 요 작업 근데 꽤 너희 시험에서 먹혔던 거 알고 있지?
얘기해줬지, 그치? 우리 이렇게 다 요번에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너희 선생님들도 이게 자습서나 참고서처럼 필기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자료가. 그럼 너희 선생님도 기댈 곳은 해설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맞는 선지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맞는 선지들을 선생님이 요번에도 다 본문에다가 옮겨놨으니까, 이번에 화작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겠니? 더 정성을 다해서 외워주세요. 알겠지? 그때 선지 똑같이 나온 거 기억하잖아, 얘들아. 이해됐죠? 근데 똑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맞춘 것도 나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시험이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선생님 그대로 갖다 박아놨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지원자 1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같은 작품에 대한 다른 이의 감상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타인의 감상 내용을 종합하여 감상문 쓰는 활동, 얘들아 감상문 쓰는 활동에다가 밑줄 한번 쓰게 박아주세요. 아하, 이야기 나누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었네. 이야기 나눈 후에 감상문을 쓰네요. 그러면 감상문 쓰기 이후에는 또 뭘 하나요? 하고 이게 추가 질문이야. 니네 조심해야 될 게 위에 니은 있죠? 이게 추가 질문이니? 이거 추가 질문 아니야. 내가 애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요구한 거고, 추가 질문은 얘 답변을 들으면서 감상문 쓴다고? 근데 감상문 다음에 또 뭐 있어? 하고 추가 질문한 거.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이해됐어요? 자, 계속해 볼게요. 감상문 쓰는 거 이후에는 또 다른 활동이 있나요? 하고 추가 질문을 하니까 네, 제가 한 명 한 명 감상문을 읽은 후에 대면 첨삭에다가 밑줄, 대면 첨삭해주고 자신의 글을 다시 고쳐 쓴다 에다가 밑줄. 아하, 지원자 1 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끊고 넘어왔기 때문에 좀 산만할 수가 있어서 한 번만 정리를 합시다. 우리 지원자 1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얘가 한 것에 대해, 얘는 뭐 한대 얘들아? 감상을? 일단 책을 정하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 책 어떻게 정한대 얘들아? 책 정하기. 책 정하기 어떻게 한대요? 같이 이야기를 나눈대. 그리고 나서 그걸 읽고 난 뒤에 어떻게 한대요? 감상을 이야기 나눈대. 그치? 그러니까, 아니, 왜? 그리고 나서 뭐 한대요? 그걸 토대로 감상문을 쓴대, 얘들아. 그리고 나서 그 쓴 걸 어떻게 한대요? 대면에서 얘가 1대1로 첨삭해. 여기서 이제 이거 1대1로 첨삭을 해준다 그랬고,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지? 그 다음에 첨삭한 다음에 첨삭한 대로 어떻게 한다? 고쳐 쓰는 활동도 한다라는 게 이제 지원자 1의 운영 방식이었어. 이해됐니? 우리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갈 거예요? 지원자 2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노란색 가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동아리 운영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지원자 2가 저는 사회의 문제를 다룬 소설을 함께 읽고 쟁점을 타다 토론을 합시다. 나 벌써 마음이 기울었어. 누구 뽑을래? 뭐 너무 편파적인 수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교해봐. 니네가 저기라면. 자, 한번 해볼까, 얘들아? 책 정하는 거 어떻게 한대? 사회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선정해서 골라서 읽겠대잖아. 자, 그리고 나서 얘 뭐 한대? 그걸 읽고 나서 감상을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얘는 뭐 한대요? 그걸 갖다가 와우, 토론도 나눈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 지원자 2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리을 갈게요, 리을. 우리 사회의 문제거리를 다루는 것이 의미는 있겠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학생들이 이끄는 것이 가능할까요? 품이 지나치게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동아리 활동이잖아. 학생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때문에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냐 이거지 지금. 그랬더니 머뭇거리면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니네가 저기 뭐야 이제 우리 내신 끝나면 이제 한 달 남았고 한 달도 안 남았거든. 니네 한 달 후에는 이제는 진짜 면접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그때 너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면접도 사람 대 사람인데 못 들을 수 있어. 잘 못 들으면 괜히 동문서답하는 게 더 우습거든 얘들아. 그냥 지금 얘처럼 제가 근데 이 말을 붙이면 좀 좋겠지. 되게 정석이야. 제가 너무 긴장해서 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줄 수 있냐 라고 해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내놓는 게 오히려 좋아. 근데 단 한 번만. 계속 긴장해서 계속 못 들었다 그러면 좀 그래?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긴장해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했을 때 다시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 정말 예쁜 대답을 내놔야 돼. 무서워. 알겠지? 그럴 자신 없으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근데 정말 한 번쯤은 그렇게 해도 돼. 내가 너무 막 그럴 필요 없어.
괜히 들은 척 동문서답하는 것보다는 나 알겠지? 자, 어쨌든 얘가 지원자 2가 딱 그랬어. 제가 긴장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하니까 면접관이 동료들끼리 업무상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부담 없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리을과 미음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리을, 선생님이 거기다 뭐라고 써놨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했지. 이거 선지 그대로 써 있어요. 자, 미음. 아유, 긴장했어요. 동료끼리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상황을 가정해줬죠? 그리고 부담 없이 답변해주세요.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 다 맞는 걸로 하고, 자,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동아리 수업 때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클 것 같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원자 2가 대답합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동그라미 교육학회의 핫케이지 발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얘 지금 지속적인 자기활동을 어필하고 있어요. 소설 교육을 다룬 논문이나 단행본을 수시로 읽어보는 편이어서 저는 크게 에너지 소모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지금 여기 회색 부분 봐봐. 지속적인 자기의 활동을 언급해서 동아리 운영에 유용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지. 이거 지금 회색 부분 아까 전에 누구한테도 있었지? 지원자 1한테도 있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회색 파트는 지원자 1과 2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바로 밑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에 3번 선지 보입니까? 거기에도 선생님 무슨 색깔 해놨어요? 똑같이 회색 칠해놨어요. 나머지 선지는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치도록 할게요, 얘들아. 요 공통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했더니 면접관이 그럼 근데 토론을 하고 실제 토론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토론 수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이번 소설 함께 읽기 동아리가 그 처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대답 훌륭해. 니네도 이제 알아도. 니네 면접 볼 때, 면접 답변 니네가 그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미리 너희가 써보고 말하는 연습을 미친 듯이 많이 하고 갈 거거든. 그때 선생님 실제로 이거 많이 시키는 거야. 뭐에 대해서 하는데, 그걸 해본 경험이 있냐고 물었을 때, 네, 저 있어요. 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 근데 만약에 못한 걸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걸 하고자 너희 과에 지원해서 난 그걸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나 항상 시키거든. 되게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야 얘가 지금. 물론 경험이 있었다면 더 베스트겠지. 이해됐나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요런 답변들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계속해 볼게요. 토론 수업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 동아리가 그 처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소설 읽기를 바탕으로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깊은 단면까지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에 제가 와우 나이스 커리큘럼을 인쇄해 왔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물론 너희가 면접에서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너희 대입 면접 말고 직장 면접에서는 이거 필요해. 근데 선생님도 약간 그거 있어. 선생님 여러 강사가 이제 오잖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 어떤 분은 그냥 떨레떨레 와가지고 시강할 때 그냥 나 앉혀놓고 그냥 여기서 막 시강하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내 것까지 인쇄해 와서 혹은 그 좀 큰 학원이라면 면접을 볼 때 여러분이 와 계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희도 알아도 그런 거 인생을 복사해 갈 때는 한 부만 복사하지 말고 한 두세 부 정도 해서 여러 명의 면접관이 있을 걸 대비하는 것도 되게 그게 하나가 엄청난 센스를 보여주는 거거든, 얘들아. 준비성. 이해됐어요? 이런 거 갖추고 있어. 물론 경험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대신 이런 거, 너 붙었어. 오케이. 여기 제가 계획해둔 커리큘럼을 인쇄했는데 봐주게 시각자를 준비해놨어.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토론 수업 이후에 돌아보기라고 적혀있는 시간은 무엇인가요? 추가 질문이지. 내가 여기 써놓지는 않은데 여기 추가 질문이라고 쓰면 좋겠다, 얘들아. 그죠? 토론 수업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의 태도가 올바른지 학생들이 언급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되짚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토론을 영상으로 찍은 후에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번 합격이라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보세요. 사회 쟁점을 가지고 있는 1번 정답은 쓸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질문 토대로 해서 2번처럼 거듭나길. 자, 사회 쟁점이었고요. 사회 쟁점 이슈로 다른 책을 선정해서 읽은 다음에 토론을 나누고 토론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얘들아?
돌아보기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돌아보기 시간을 하기 위해선 토론과 함께 뭐도 찍어야 되네? 영상도 찍었어야 되네.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원자 2번인데, 와, 얘는 시각자료까지 준비해놓은 멋진 아이였어요. 비록 경험은 좀 부족했지만, 열정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합격. 자, 일단은 2번에 나머지 선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에 1번. 동아리 운영 계획을 시각자료, 얘들아 시각자료 준비한 거 누구만? 2번만. 자, 그리고 나는 여기 2번 선지도 니네가 가슴에 깊이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 교과의 수업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거. 나는 맨날 옛날엔 자소서가 있었잖아. 그 자소서 있을 때 이런 거 꼭 쓰게 했어.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할 때는 교과 내용을 이 활동을 통해서 확장하고자 했다. 근데 둘 다 안 했지. 둘 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너희가 앞으로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도요. 이런 활동을 왜 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또는 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게 무엇이냐라는 것까지 적으면 더 좋아. 나 그냥 이런 활동 했다가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교과 내용을 확장했고 뭐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까지 얘기했을 때 교과 내용에 연관해서 얘기하면 너무 모범적이란 말이지. 이런 거 배워두면 좋겠지. 그치? 자, 계속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안 했죠, 근데 얘네.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도를 고려해서 이거 4번 나중에 할게요. 5번 가겠습니다. 5번도 좋다. 얘네가 강의할 사람이 마른모 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 이 학생들의 특징을 분석해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얘네 둘 다 안 했네.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선생님이 조금 길게 설명을 할 건데 1년의 활동을 설명할 때 중요도를 고려해서 나중에 진행한 것부터 설명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내가 둘 다 X라고 지금 써놨지. 이거 내가 왜 말을 하고 싶냐면 요즘에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공감을 할 텐데 요즘에 수특 해설지나 모의고사 나오는 해설지를 조금 보면은 이게 지금 해설이 들어있을 때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에 틀린 것만 설명해 놓는 때가 많아. 그러니까 맞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공감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이게 해설지 열심히 보고 공부 열심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정말 틀린 것만 딱 풀이해놓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틀렸다에 대한 설명이 안 와. 그래서 나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근데 선생님 이거 기억은 틀렸다고 써있는데 그럼 니은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 맞다라는 설명이 없고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거거든. 그런 식의 선지가 너무 많아서 내가 조금 애매한 게 이거 지금 2번에 4번 선지 있죠? 이게 해설지에 보면 이 수특 해설지에 보면은 지원자 한 명에 대해서만 1번에 있지 1번 지원자 1에 대해서만 얘는 아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 얘는 아니다. 그럼 얘는 맞나? 아니 이런 궁금함이 진짜 들게끔 써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뜯어봤는데 자 4번 선지에서 이랬다. 중요도를 고려해서 나중에 진행하는 것부터 설명한다. 아니 어필하고 싶은 게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 앞에 봐요. 예를 들면 얘가 말할 때 어떻게 말했지 얘는? 아 저 감상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너무 가벼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그 후에 감상문도 쓸 거예요.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얘부터 얘기한 게 아니지. 근데 얘도 지금 돌아가 보면은 사회 쟁점이 된 걸 고른 다음에 토론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 그럼 진짜 둘 다 확실히 아니지. 이해됐어요? 근데 답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EBS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거든. 거기에도 둘 다 틀렸다라고 나와 있기는 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답지를 볼 때 애매하게 써져 있는 구간들까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는 답지만 봤을 때 아 이거 학교에서 확인해 와야 되겠다 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도 확실히 잡아봐 이런 거지. 4번이 맞으려면 이 2번에 대해서 해설을 안 해놨잖아 이 답지에서. 얘가 맞으려면 이렇게 해설됐어야지. 저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해볼 생각이에요. 아, 토론만? 아니요. 아, 이 토론은 사회 쟁점이 되는 책을 읽고 나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중요도를 고려해서 얘 먼저 얘기한 게 맞겠지.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얘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토론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지원자 2도 아니른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볼 때도 선생님이 이거 자 앞에 보세요. 여기 이제 청중의 듣기 전략의 문제가 딱 나왔는데 요것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사람이 2명 나오는 거랑 3, 4명 나오는, 뭐 4명까지 나올 리는 없지만 거의 한 3명 정도 나오죠. 뭐가 더 어렵다? 이게 더 어렵다. 왜 그랬지?
3명이 나오면 이 지면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명이 발화를 한 번씩 해. 너무 나이스. 유기성이 없으니까. 근데 2명이 나오면 얘네가 발화를 2번씩 해. 그럼 이제 대화가 돼버리고, 대화가 되면 유기성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요 정도 맥락 안에서의 아주 얕은 유기성은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한 명의 발화를 집중 공략하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네 둘이 면접이 끝나고 나서 뒤에 나눈 발화야. 이 지원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얘네가 청중이었겠죠. 자,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면접관 1번 파란색만 먼저 떠서 보도록 할게요. 면접관 1이 봐봐. 이런 거 얘들아 구조를 잘 봐놔. 면접관 1이 2번 발화하지. 그 2번 발화에서 첫 번째 발화는 누구에 대해서? 지원자 1. 두 번째 발화는 누구에 대해서? 지원자 2. 이게 구조가 보인다니까 얘들아. 그럼 얘네부터 읽으면 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원자 1은 소설 함께 읽기라는 동아리 이름에 걸맞은 방식으로 소설을 정하네. 근데 강사로서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고요. 면접관 1의 두 번째 바라볼게요. 지원자 2가 소설을 읽히고 토론을 주도하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좋은데 이전에 경험이 없다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려라고 얘기했죠.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지금 선생님이 선지 다 구분해놨지 얘들아. 파란색 부분 지금 정확하게 선지를 반 잘라놨지. 거기만 읽으면 돼. 자, 1번 가볼게요. 얘들아 다 맞으니까 선생님 읽지 않을게요. 얘들아 너무 쉬워서. 자, 3번 선지로 가겠습니다. 면접관 1은 지원자 2가 학생들에게 읽힐 소설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얘가 의문을 가진 점은요 없고요. 사실 걱정한 부분이 있지. 경험이 없는 게 좀 걱정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고르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면접관 1만으로도 답이 나왔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면접관 2에 대해서는요. 면접관 2가 지원자 2에 대해서 말하는 면접관 2의 두 번째 발화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원자 2가 계획한 토론 수업 이후 돌아보기라는 말하기 이후에 자기 반성 측면이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야?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해서 이건 장점이겠죠? 어머. 야, 이거 색깔 바꿔야 되겠네. 근데 뭐 바보 아닌 이상 우리 장점 단점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럼 계속 할게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제가 거꾸로 해놨네요.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추가로 고려해야 될 점을 언급했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누구를 뽑을지 얘기는 안 해주지만 마음속에 우리 2번을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화법 지문 4번에 1번은 했고요. 자, 4번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4번에 2번도 재밌어. 어머, 누구야? 아. 허리업. 나 지금 영어 하는 줄 알았어. 허리업이라고. 볼게요. 자, 화법집은 4-2번은 재밌어. 어머. 졸리다. 이거를 읽을 때 얘들아, 야, 어차피 이거 읽어야 되잖아. 토론이잖아. 토론할 때 너 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토론지문 내가 아직 5번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토론지문은 무조건 하나 나와. 근데 5번에도 내가 슬쩍 봤을 때 토론이 하나 있긴 했거든. 내용의 무게감을 떠나서 일단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 왜냐면 투표에 대한 이야기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조용히 해. 날 위험에 빠진.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어차피 나 아까 전에 우리 면접 지원자 2번 통과시켰는데 근데 이게 니네 영상은 못 쓰겠다. 진짜 이게 이왕 읽을 거 토론이잖아? 내 입장을 정하고 읽어봐. 약간 재밌고 내 입장을 정한 다음에 양측 의견이 되게 잘 되어 있어, 논리적으로.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읽고 내가 설득 당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봐. 재밌어. 심지어 어저께 서연이 여기 앉아서 내가 반대쪽 입장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지고 들었어. 빠져 들었었어. 선생님이랑 이제 할 건데, 자, 봐봐. 요거는 선생님도 내용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토론은요, 까딱 잘못하면 뭐가 뭔지 내용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릴 수 있어서 내용에 집중해서 잘 볼게요, 얘들아. 사회자가 이제 얘기하네. 이거 얘들아 반대신문식 토론에다가 네모박스 한번 치세요. 우리가 정통 방식의 토론은요, 앞에 봐. 서로 입론을 한 번씩 원래 내세워. 서로 주장을 한 번씩 깔끔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반대신문식 토론이 뭐냐면, 우리 찬성 쪽이 먼저 입론을 펼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펼칠 거지. 근데 왜 항상 이게 찬성 쪽부터 말을 하냐면 어떤 논제가 있고 그 논제는 사회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토론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찬성 쪽 입장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입론을 한 다음에 누가 이제 반대쪽 입장이 뭐 하냐면 반대 신문을 벌일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하나의 챕터가 끝난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 차례겠니? 입론이? 네. 그렇지. 요번 입론은요. 반대쪽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지, 얘들아. 그래서 역시 입론을 내세우면 이번엔 누가? 찬성 쪽이 이 주장에 대해서 뭐 할 거야? 반대 신문을 내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예요?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 지문을 하기 전에 이거 내신 수업이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을 잘 잘라서 머릿속에 이걸 구조화 시켜 놓으면 그나마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거기다가 칠판이랑 똑같이 체크를 한다면 똑같진 않아요. 세모가 없네요. 괜찮아요. 하지만 회색으로 쭉 그어놓은 거 보여요, 얘들아? 거기까지가 지금 여기 1번.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게 왜 그러냐면 토론 지문에서는 선지에서 꼭 그래. 찬성 1의 입론에서는 야 그럼 입론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읽을 거 아니야. 라지 A, B, C 체크해주면 너무 땡큐인데 토론 지문은 그런 걸 안 해줄 때가 많아, 얘들아. 또는 반대 신문에서는 이렇게 선지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구분을 해야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사회자. 원래 토론 지문에서 사회자가 나오면 사회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 대신 그 뒤에 있는 5번에서 요 사회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선지가 조금 있어서 이제 그때 선생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할게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안내한 대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투표제는 유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찬성 측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자 사회자 역할 안 한다고 선생님 해놓고 지금 거기다 회색으로 지금 살짝 욕심내서 써놨어요, 얘들아. 그죠? 자, 사회자 역할 첫 번째, 논제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 순서도 제시했고, 또 하나도 했다, 얘들아. 이게 토론이 논제에서 너무 크게 벗어난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너네 혹시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 하고 의무투표제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까지 해놨어요. 이 개념 설명 조금만 하자면 의무투표제가 뭐야?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법적 제재. 법적 제재라는 게 뭐야? 여기 투표권 있었던 사람 누구야? 안 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 학원 가느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어디에 신고할 거야? 그러면 투표권 있는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찬성 쪽부터 가겠습니다. 찬성 쪽. 의무투표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데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의 권위는, 자, 마음속으로 정했어? 네. 의무투표제, 찬성, 반대. 나도 정했어. 이거 정해놓고 읽어. 재밌어. 싸워봐. 알겠지? 재밌다니까, 진짜? 자, 볼게요. 의무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필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의 권위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권위는 선거권을 지닌 이들의 동의에 기초하는데 저조한 투표, 야, 요번에 투표율 몇이었어? 79. 역시 유권자가 관심이 많네. 유권자 여기 관심 있을, 79%예요. 79%면 꽤 높은 거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 요번 선거가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이 20%였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20%면 20%에서 13%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대통령이 있다고 쳐보자. 너희 그럼 그 대통령이 뭔가를 발의할 때, 이렇게 뭘 정책을 추진할 때 정당성이 생길까? 안 생기지. 야, 80%가 투표를 안 했어. 지지를 못 받았다고, 얘들아.
그 얘기를 지금 얘가 하려는 거야. 봐, 지금 혜린이 싸우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해야 재밌다고. 나도 봤는데. 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싸우고 재밌어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찬성 1위 왜 의무투표제 하자고 하는지 이해됐어요? 너무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오면 당선된 사람에게 권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 권위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정당성이 생기냐 안 생기냐. 자, 다시 갈게요. 저조한 투표율로 마무리된 선거의 당선자가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자로. 야, 근데 국민의 뜻을 대표했다고 할 수 있어? 20%의 투표율이었는데? 내가 너무 막 극단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해는 되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국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정당성을 얻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얘는. 왜? 의무투표하면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20%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100%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국의 예를 듭니다. 의무투표제가 아닌 자유투표제로 선거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유권자의 과반은커녕 정체 인구로 따지면 소수라고 여겨질 정도로 지지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선자는 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이는 정쟁의 빌미가 되어서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권자 대다수 한 표 한 표가 실제로 반영되어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 투표율이 높았다면 투표 참여자로서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을 모아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투표제 해야 한다. 이게 주장 몇 번째였어요? 주장 첫 번째였어요. 얘들아, 어려운 질문 아니었죠? 자, 주장 두 번째로 갈게요. 그리고 투표로 선거에 참여하는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뭐다? 권리다. 공직선거법 6조 4항에는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투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지, 얘들아. 투표해라. 투표 안 하면 불만 갖지도 말라고. 자, 계속할게요. 유권자 대다수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얘들아, 지금 찬성 1위 주장 첫 번째, 두 번째 이해됐어요, 얘들아? 사실 나는 여기다가도 같이 좀 쳐주고 싶었어.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다가도 밑줄 한번, 두 줄 한번 쳐줄래, 얘들아? 찬성 1위 인문 첫 번째 줄. 대의 민주주의 실현. 이것도 주장 1에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후보에게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저조한 투표율로는 정당성이 생기기 어렵고, 정당성이 생기기 어렵다라는 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투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자가 반대측 반대 신문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기억하겠습니다.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했지. 이거 지금 공격한 거 아니면 재확인한 거야? 재확인한 것 뿐이야, 얘들아. 알겠죠? 이거 이따가 선지에서 공격한 거라고 나와.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돼 있어요. 이거 내용 끊길까봐 안 넘겨볼게요. 자, 계속합니다. 네, 맞습니다. 했더니 반대 2가, 자, 1번부터 걸고 넘어질 거야. 근데 정당성의 투표율로만 얻어질까요? 자, 선생님 봐봐. 이런 내용이야. 아까 전에 얘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투표제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근데 지금 얘가 반대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근데 투표율이 높으면 정당성 생기는 거야? 자, 봐봐. 만약에 투표율이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은 그냥 정책이나 공약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가지고 아무나 팍 찍고 와야 돼. 그러면 그 투표 결과가 신뢰성이 생겨? 안 생길 수도 있다는, 투표율만 높다고 해서 당선된 자가 정당성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치고받는 거 이해돼요? 자, 계속할게요. 정당성이 투표율로만 얻어지나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떠밀리듯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당선된 당선자에게서 정당성을 찾을 수 없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당자가 발음 되게 안 되는구나. 그지? 당선된 당선자에게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무투표제는 투표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내가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잘 봐. 너 투표권 없었을 때 우리 이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 얼마인지 알고 있어? 아이씨, 왜 알고 있지? 이거 몰랐어야 되는데, 몰랐다고 하면 안 되지. 자, 이 얘기가 안 되는데 몰랐다고 해. 그럼 이럴까? 이번에 알았지. 빨리 내 의도대로 대답해. 이번에 알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의무투표제를 하게 되면 원래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나 투표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번에 그럼 누굴 뽑아야 되지? 그럼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참. 자, 계속할게요. 의무투표제는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유권자가 이 지식을 갖추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얘들아 초록색이 브라질이야. 브라질은 무슨 투표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네. 이거 도입한 후에 정치적 토론이 더 활발해졌고 정치 참여 역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할 거, 다른 나라 예를 들었는데 이거 누가 조사했다고? 저희가 조사했다고. 그래서 여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가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니네가 조사한 거 이해됐니? 자, 계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고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에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만이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잘 생각해봐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 잘 봐. 니네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의무투표제를 하자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 의무투표제를 할 만큼 투표율이 낮지가 않아. 거의 80%란 말이야 얘들아. 그럼 이건 투표율이 낮지가 않거든? 그럼 굳이 의무투표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지금 또 사전투표율을 함으로써 투표율이 좀 예전보다 올라갔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의무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3번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3번을 까기 시작해. 근데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긴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만큼 횟수가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전체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지는 않습니다. 의무투표제는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왜 의무투표제를 안 하니까 노년층에서 많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잘 안 한다 이거야. 하지만 의무투표제를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마찬가지. 사전투표도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젊은 사람들이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의무투표제 하면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벌 안 받으려고? 무조건 가서 하겠지, 그치?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 3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3번. 사전투표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무투표제만으로 뭐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찬성 쪽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전투표제가 그 효과가 뭐 있기는 했는데 그걸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 두 번째 뭐예요? 연령층 해소를 할 수는 없다. 근데 의무투표제는 연령층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이게 전반부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이제 누가 얘기할 차례예요? 이제 입론, 반대측 입론을 얘기할 거예요. 반대측 입론 갈게요. 저희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왜?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당선자의 정당성을 걱정할 만큼 저조하지 않다. 몇 프로라고? 79%였다고 얘들아.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 모두 다 투표율이 80%에 육박했고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도 60% 이상이었네요. 이 수치는 여기 넘기지 말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분석 자료라고 선생님 써놨습니다. 이 수치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서도 뒤처지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장 본격적으로 1번을 다시 한번 까기 시작해. 1번이 뭐였지? 대민주주의 실현할 때 정당성이 필요한데 투표율이 저조하면 정당성이 생기지 않고 대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까기 시작해. 지금의 체제로 대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왜?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왜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거야? 만약에 80%만으로 하면은 자기의 이제 유권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다 투표를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근데 이게 강제로 가서 하게 돼버리면은 나머지 20%가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막 갖다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 막 갖다 찍어버리면?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유나 점점 넘어오고 있어. 유나 막 이렇게 했어. 이해하고 있어.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유권자가 물리적인 강제나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투표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물결 표시 우리 잘 읽어볼까요?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정책과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을 드러낸다는 것. 얘들아 잘 봐. 불만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 우리 물결 표시 따라 올라가서 네모 박스 한번 볼게요. 불만을 드러낸다는 건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투표만이 의사표시는 아니야.
투표를 안 한 것도 불만을 드러낸 거고, 유권자인데도 투표를 안 했다라는 건 불만을 드러낸 거고, 불만을 드러낸 건 의사표시를 한 거고, 이해됐어요? 그렇다는 건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은 거야. 오히려 억지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 정당성이 훼손된다라는 거. 요 내용 이해되니 얘들아? 요 네모 박스 잘 읽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난 이것도 좀 이해가 가. 선생님 원래 이제 사전투표를 좀 하는 타입인데, 요번에 6시에 갔어. 맞습니다. 아니? 아, 너무하네, 죠? 그럴 수 있는데, 그죠? 미안해요. 근데 왜 6시에 갔냐면, 잠깐만,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줘. 그럼 우리 다시 물결 표시 이후에 읽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유권자, 자, 그냥 안 하는 거 아니고 유권자가 투표를 안 하는 게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4번에 대한, 4번, 얘들아, 숫자가 바뀌었다는 건 새로운 얘기 하려는 거야. 정치인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납득시키고 유권자의 인정을 받는다면 유권자는 자연히 투표장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를 안 한다는 거는 정당성 훼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니네가 아까 브라질 얘기했지? 하면서 이제 초록색 브라질 얘기 다시 한번 나오네요. 그 브라질 지금 의무투표제 계속할지 논의하고 있어. 브라질의 한 정치학자는 후보의 공약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벌 받지 않으려고 가는 거. 그냥 벌 받지 않으려고 간다는 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취지와 맞지 않은 거야. 왜 투표율 끌어올리려고 그랬지? 정당성 생기게 하려고, 얘들아. 근데 그렇게 하면 정당성이 생기는 게 아니지. 선거의 질을 높이려면 차라리 자유투표제가 낫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찬성 1위 디귿. 말씀 중에 투표율에 대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분석 자료가 맞나요? 그러자 찬성 1위. 네, 저희도 그 자료를 보았는데요. 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율이 66.2%로 높았지만, 자, 이 부분 아까 상대가 얘기한 거 그대로 갖다 얘기하고 있죠? 이 양쪽 펼쳐놓고 있죠? 색깔 같이 보면 돼, 얘들아. 양쪽 펼치면 3-2 부분이야, 얘들아. 근데 투표율이 그래 높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한 연령대에서만 높아진 거지. 연령대별 투표율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낮았어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의무투표제를, 얘는 그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거야. 의무투표제를 하면 연령이 불화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향이 이어진다면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연령계층.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니네가 정치인 입장이라면 누구를 공략하는 정책을 내세우겠니? 투표율이 높은 층을 공략하는 정책을 내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무투표제 해야 된다고. 20대들도 유권을 무조건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20대들을 공략하는 그런 것도 정책도 만들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 나왔었죠, 이렇게 누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닙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말씀하신 연령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좀 낮기는 해도 꾸준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 이건 맞아, 진짜, 그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표 한 표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해당 연령대의 유권자를 소외시키는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이 끝났어요. 내용 정리 좀 되니, 얘들아? 요거 1, 2, 3, 4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발언하는 게 1, 2, 3, 4 중에 몇 번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4번에 얘들아, 4번에서 4번은 선생님이 리을이 답이잖아. 근데 리을에 대해서 이미 본문에다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예쁘게 써놓은 거 보이세요, 얘들아? 요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예 볼 필요도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들아. 알겠지? 도움이 안 되니까 내신 대비할 때 나머지 선지는 보지 않고요. 리을에 대해서 본문에 써져 있는 말 일치시켜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충분히 본문 설명할 때 설명했기 때문에 4번 선지에 4번에 4번을 읽지 않을게요. 자, 우리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에 쟁점 1. 투표는 자유롭게 해야 되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였지, 그치? 자, 쟁점 2. 아까부터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정당성. 과연 의무 투표제를 하면 정당성이 생기는 거 맞아? 지금 이게 쟁점이었단 말이야. 자, 정답은 3번으로 바로 갈게요. 반대 1은 쟁점 1과 관련하여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 여부를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국가가 대다수. 이런 얘기 한 적 없지 않았니? 네. 언급한 적이 없어요, 얘들아. 나머지는 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데 선생님이 요거 5번만 한 번만 하고 갈게.
5번을 보시면은요. 반대 1은 쟁점 1, 2와 관련해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정당성, 이걸 오히려 의무투표제로 해버리면 정당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거다. 이거 연결되지. 본문에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 거기다 필기 그렇게 가득 써놓은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갈게요. 6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틀린 거. 반대 2는 찬성 측에 관한 반대 신문에서 투표율을 높이면서도 의무투표제보다 공정한 방안이라 이거 조심해야 돼. 투표율을 높이는 거에는 사전투표제도 있어. 라고는 했지. 헷갈릴만 하지. 하지만 의무투표제보다 이게 더 공정하다고 얘기는 안 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재고하면서 여기까지는 맞지만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건 맞지만 의무투표제보다 그게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4번. 4번 선지도 꽤 내신스러운 잘 만든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었고 나머지 다 맞고요. 이미 선생님 본문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선지를 가득 필기 넣어가지고 선생님 설명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는 읽지 않도록 할게요. 이해됐니? 네. 다현아 한번 끊어주세요. 네.